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첫걸음.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나이를 먹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죠. 청춘의 활기로 가득 차 있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디 하나 불편하지 않은 곳이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불행하거나 외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의 시간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평화롭고 품위 있게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행복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따라 노후의 삶이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 될지 아니면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70대, 80대에는 어떤 모습일까? 아직 건강할 때는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면 미리 준비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80대의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잡아줄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은 사연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연 속에는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노후를 품위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며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오는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곳은 점점 줄어들고 의지받는 입장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때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사소한 문제도 큰 고민이 되고 결국엔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드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모아둔 재산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그 마음을 고맙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스스로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현실에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자신이 모은 돈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되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생활비로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작은 여행도 다니며 취미 생활도 즐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도 연결됩니다.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이사,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 등 노년에 접어들면 과거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필요하지만 돈이 부족하다면 병원을 가지 못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준비가 된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비교적 쉽게 극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필수 생활비를 계산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매달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 돈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식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 비용을 포함한 필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저축과 자산 관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소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소한 사치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노후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돕는 것은 결국 자신도 자녀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노후 자금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은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나를 돌보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삶은 비단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품위까지 가져다 줍니다. 결국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지금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사연 1. 김영자님 78세의 이야기. 김영자님은 78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부지런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바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영자님은 결혼 후 곧바로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본인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야. 그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한 힘이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절, 그녀의 손에는 항상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자님에게 자녀들의 행복은 본인의 행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마련해 주기 위해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 넣었고, 둘째와 셋째가 유학을 가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노후는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대출 상환이 어렵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둘째는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셋째는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아니면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영자님은 자녀들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퇴 자금까지 꺼내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엔 본인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고마워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도움을 기대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처지를 헤아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영자님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관계가 서서히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어렵겠죠? 라는 자녀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실망과 아쉬움이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영자님은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소액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건강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하는데 병원비를 걱정하다 보니 치료를 미룰 때가 많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제 몫을 남겨두지 않았던 겁니다. 영자님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겠죠.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내어주다 보니 지금은 제가 스스로를 돌볼 여력이 없어졌어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요. 그녀는 지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젊었을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김영자님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자님은 이제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일을 하고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태가 평생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어느 순간 사소한 활동에도 피로를 느끼거나 자주 병원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건강을 잃으면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을 키우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불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몸이 튼튼한 것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합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모임을 가지며 좋아하는 취미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노후의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은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여 일상의 활동을 더 원활히 만들어 줍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를 채워주어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질환이 초기 발견 시 충분히 관리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꾸준히 받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관리에는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도 포함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명상이나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은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 전체적인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히 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산책, 제때 챙기는 식사, 스트레칭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입니다.
사연 2. 이철수님 75세. 젊었을 때는 건강이 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그 시절에는 운동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잠깐의 피로는 그저 쉬면 나아질 문제라고 여겼죠. 몸이 견딜 수 있는 한 무리에서라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느려지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몸을 돌보지 않았는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던 나날들의 대가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관절염이 시작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큰 일이 되었습니다. 집 안에 몇 개 층을 오가는 일이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고 가벼운 산책조차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여행은 이제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도심 속 공원마저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떤 좋은 추억이나 계획도 건강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내 몸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매일 1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내 삶의 기반이자 노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3. 인간관계는 삶의 활력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자연스레 형성된 인간관계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외출이 줄어들게 되면 점차 그 소중했던 관계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로움은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고 결국 우울감이나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 또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정원 가꾸기 모임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의 연락을 자주 유지하며 작은 만남이라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세요.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자녀나 친구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반면에 고립된 삶은 우리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듭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없는 날이 계속되면 혼자라는 감정이 깊어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단순히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년에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며 나와 타인 모두에게 위안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작은 인사, 가벼운 안부 전화, 함께하는 산책 하나하나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연 3. 박정희 님 82세.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녀들도 바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혼자가 되니 말수가 줄고 우울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서 지역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 삶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4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끈기와 의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오랜 시간을 병원에 다녀야 할 때 그 시간을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 시간을 내 자신을 돌보는 기회로 삼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밝은 표정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어르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그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매일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힘든 순간에도 그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게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곁에서 더 많은 힘을 얻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또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면역력이 강하며 질병의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예기치 않은 변화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여유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삶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서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나이가 되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타연 6. 정미화님 76세. 정미화님은 76세. 여느 노년과 마찬가지로 세상과의 연결을 점차 느리게 느끼기 시작한 분입니다. 남편과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은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깊은 고립 속에 가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온통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가 너무 커서 내 삶은 그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반복적인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미화님은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차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지만 어느 날 동네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낯설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책은 제 삶의 큰 버팀목이 되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정미화님은 점차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의 대화와 책 속 이야기들은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런 변화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외로움도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정미화 님은 그 후로도 꾸준히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독서 외에도 새로운 취미를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그 관계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정미화 님은 이제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혼자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 소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5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세요. 저는 젊을 때부터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프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걱정을 끼쳤는데 점점 그들의 목소리가 힘없게 들리더군요.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2세의 정태수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태수 님은 그 후로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매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무리하게 부탁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좀 더 독립적으로 꾸려가려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녀들도 바쁘고 제 삶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태수 님처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과도하게 의존적인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부모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나니 자녀들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도 더 안심하고 저를 지지해 주더군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삶은 단순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며 건강과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는 태도는
당신의 노후를 더욱 자랑스럽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5가지 기억하시나요?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자립적인 삶. 이 5가지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